혹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어떤 분은 70세에도 웃음이 가득한 반면 어떤 분은 늘 우울과 피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건강검진 수치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노년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왔습니다.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잘 산다는 건 건강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74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나이를 거슬러 삶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35년 동안 시니어 환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을 바꾼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밝히는 10가지 습관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 실천하신다면 10년 후 당신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빛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잘 사는 분들은 사람 많은 관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편한 소수와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두세 명만 자주 봅니다. 76세 이민호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5분에게 전화를 했지만 지금은 2분과만 꾸준히 만납니다. 그 2분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십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훨씬 가볍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웃지만 집에 돌아와 허전함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나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과 면역에도 직결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결국 몸을 해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노화는 2배로 빨라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몸을 쓰면 생기가 살아납니다. 74세 박정호 어르신은 매일 4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지금은 손주와 함께 시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이 곧 젊음을 지켜줍니다. 몸을 쓰면 뇌도 활발해집니다.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밝게 해줍니다. 운동을 시작하며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정년 후 글쓰기를 시작해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삶의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조금의 땀과 조금의 피곤함이 오히려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잘 사는 노년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늙지만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7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서툴렀지만 지금은 손주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또 다른 80세 어르신은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며 손주와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자신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책 읽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가 하루를 설레게 만듭니다. 특히 글쓰기는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를 시작한다면 10년 후 당신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먹는 습관에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73세 이은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과 채소를 챙겨 드십니다. 점심은 집밥 위주로 드시고 저녁은 과일과 요거트로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50대 못지않은 혈압과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10년 후 얼굴과 몸을 결정합니다. 제철 음식과 단백질 채소 위주의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야식이나 과음 폭식은 노화를 재촉합니다. 실제로 저는 폭식을 자주 하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고치자 피곤함이 사라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약보다 식습관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식단이 엉망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 3끼의 선택이 곧 평생 건강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먹는 것을 바로잡는 습관,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규칙적인 기상과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합니다. 76세 최은숙 어르신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십니다. 10분간 명상을 하고 30분 산책을 한 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아침 시간이 달라지니 하루가 가볍고 기분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뉴스 대신 책이나 음악으로 아침을 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밝아집니다. 아침에 30분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불안한 뉴스를 보면 종일 마음이 무겁지만 차분한 독서나 음악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아침 루틴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루틴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나만의 아침 루틴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 설레는 일이 있는 분들은 젊게 삽니다. 설렘은 뇌를 깨우고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82세 윤광호 어르신은 79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뒤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연주해 가족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는 삶의 색깔을 바꿉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차츰 늘어가는 과정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주고 하루를 가볍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외우는 것도 뇌를 깨우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설렘 하나를 만든다면 당신의 내일은 분명히 더 젊고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삽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71세 장미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걷습니다. 그 후 수면이 깊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푸른 숲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바닷바람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하루 30분만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시는 편리하지만 노년에는 자연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꽃을 보는 시간은 약보다 강력한 힘을 줍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조차 소중한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연 속 산책을 꼭 권합니다. 걷는 동안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자연이 주는 힘을 매일 누리는 것, 이것이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을 즐겁게 사는 분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더 잘 압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쓰지 못하면 삶의 질은 낮아집니다. 70대 부부 이정호 어르신과 김영희 어르신은 매달 일정 금액을 즐김 예산으로 따로 둡니다. 그 돈으로 친구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강좌를 듣습니다. 그분들은 모아둔 돈은 건강할 때 써야 진짜 내 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공허하게도 합니다. 사치품보다는 경험과 건강에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배움, 취미, 외식 모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지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돈은 있는데 막상 쓸 줄 몰라요. 결국 그 돈은 다른 사람 손에 남게 됩니다. 돈은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사는 노년은 돈을 통해 삶의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행복을 주지 않지만 잘 쓰인 돈은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습관, 이것이 여덟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은 후회와 미련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되 붙잡지 않습니다. 68세 한도영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이라는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새로워집니다. 후회와 미련은 몸과 정신을 동시에 약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과거의 아픔에 매여 현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택을 하자 얼굴이 달라지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노년은 길지 않습니다. 미련을 붙잡을수록 소중한 시간이 사라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인정하고 지금에 집중합니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오늘은 선물처럼 살아갑니다. 미련을 버리는 용기, 이것이 아홉 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건 웃음입니다. 웃음은 무료이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77세 송재훈 어르신은 매일 거울 앞에서 5분씩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 동네에서는 늘 웃는 어르신으로 불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면역력은 올라가고 관계는 더 따뜻해집니다. 웃음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밝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조금 나빠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노년을 강하게 만듭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고 웃음을 만듭니다. 대화 속에서, 산책 중에도,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을 연습합니다. 웃음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10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설렘을 만들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까지 모두 평범해 보이지만 삶을 크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시다면 이미 잘 사는 노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10년 뒤의 내 모습은 지금의 작은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년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이 모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10분의 걷기 하나가, 억지로 지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와의 진솔한 대화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의 습관을 선택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